2017년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일 후면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6% 오르는 7,530원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 남아있는 여러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곳곳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어 네. 있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안정에는 부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예, 우리 시중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습이라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존립 그 자체를 걱정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일하는 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300인 이상 조사를 했는데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42.7%가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으로 내년에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에 인건비가 15조 정도가 늘어나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상품값에 증가되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데요. 네. 3년간 18조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홍종학 장관이 뭐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죠. 구인난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인건비가 오른다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또 자를 수도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게 이에 대한 대안들이. 네, 그게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가 권고안을 냈는데요. 네. 결국 산입범위죠. 이제 어디까지 최저임금을 적용시킬 건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장 지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2002년 인건비가 10,000원으로 오르면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매년 8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21.4%가 제품 가격 인상하겠다. 네. 또는 무인 기계 등 자동화 기계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 난을 극복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그렇겠습니다. 되는 그런 예, 구조인 예. 것 같은데 고용 시장에는 벌써 한파가 불어닥쳤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올 통계청이 고용 동향에 따르면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올해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줄곧 증가세를 보였던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의 취업자, 뭐 경비원, 청소원, 뭐 식당 서빙 이런 것입니다.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최저임금 경계선이 있는 부분이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네.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악순환 고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8년 한국경제 7대 이슈에 네.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포함시켰습니다. 네. 네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금 인상으로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품 서비스 가격의 증가에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 10%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는 0.3%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과연 좋은 일일까 만일 말들이 많은데 네. 무조건 지원만 하기보다는 좀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7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저번 중국 외교에서 굴욕 외교 논란과 임종석 비서장의 아르바이트 방문 그리고 네. 제천 화재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는데요. 이런 악재에도 4주 만에 약간 반등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집계 1.4% 오른 것으로 최근 3주 동안 하락세를 멈추고 지지율을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당별 지지도도 좀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1위를 하고 있고요. 52%. 그다음에 네. 바른정당은 뭐 5.7%.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통합 네. 당원 속에서 4.9%로 하락했습니다. 국민의당이요. 네, 국민의당이 그렇습니다. 2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